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이제 비용에 대한 정의, 비용. 우리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냥 쑥 읽고 넘어갑니다. 자, 비용의 정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이냐? 그럼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누구예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비용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비용의 금액은 그냥 지출한 금액을 비용의 금액으로 하면 돼요. 비용은 지출하는 거니까. 이해갔죠? 그럼 지출하는 시점에서의 공정가치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면 돼요, 그냥. 알았죠? 지출 시점에서의 공정가치가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비용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비용의 인식, 장부기록 하는 거죠.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면 비용은 왜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수익이 얻어집니까? 아니면 수익을 얻음으로 해서 비용이 지출됩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 비용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인식은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인식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과의 인과관계, 수익과의 대응관계,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대응. 직접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거든. 매출액과 매출원가. 얘네들은 어느 하나는 안 나오고 어느 하나 나온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매출액 없는 매출원가 없고 매출원가 없는 매출액은 없는 거예요. 매출액이 나왔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직접 대응 관계야. 알았죠? 그리고 직접적인 판매비.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A라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비. 이건 직접 대응이야. A라는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죠? 만약에 A라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판매원에 대한 수당을 줄 이유가 없어요. 수당이 발생하지 않잖아. A라는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판매원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잖아. 그럼 A라는 제품과 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지. 이런 걸 인과관계라는 거야. 직접 대응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접 대응이에요. 간접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체계적인 기간 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은 발생했지만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다.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우리가 여기서 구입을 했어요. 이 차량은 3년 동안 이용을 가능하다. 그럼 이 차량을 이용해서 5년이라 할까? 자, 5년 동안 가능하다. 그러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얻는 수익은 5년간에 걸쳐서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습니까? 됐어요? 차량을 내가 100원 주고 샀다고 해봐. 그러면 이 차량은 5년간 사용한다면 영업활동에 5년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차량을 통해서 몇 년간 수익을 얻어? 5년간 수익을 얻지? 그런데 5년간 수익을 얻는데 언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얻는다는 거 알죠? 수익은 이만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때 이 차량 운반금 들어간 이 비용, 원가 100원은 언제 비용으로 떨어야 되냐고. 수익과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수익이 언제 발생되는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5년 동안 발생한다는 건 알지. 그럼 이때 이 비용도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면 돼. 그래서 1년에 얼마씩? 1년에 20원씩.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기간 배분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간 배분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이야. 보험료도 보험 기간 동안 인식하는 거잖아. 임차료도 어떻게 돼?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가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기간 동안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즉시 발생. 발생 즉시 인식하는 거야. 얘네들은 발생하면 인식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인식 안 하는 거야. 알았죠? 급여, 운반비, 여비교통비, 수선비, 손상차손 이런 것들은 발생 즉시 인식하는 거야. 발생 안 하면 인식 안 하는 거야. 잡비, 발생 즉시. 접대비, 발생 즉시. 알겠어요? 네, 그렇게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요거가 중요해요.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직접 대응하는 거. 네? 매출 수익과의 인과관계식 대응, 직접 대응. 그럼 매출과 매출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비용의 분류. 비용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하나는 성격별로 분류하는 거. 성격별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성격별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것. 뭐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잡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성격별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죠? 비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급여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야? 급여는 월급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급여라는 이름을 보면 아 이거 월급이라는 거 알죠? 성격을 보면 아는 거잖아요. 여비교통비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야? 아 이거 차비 좋구나. 이거 바로 나타나지? 바로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걸 성격별이라고 해요. 이 성격별로 표시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일단 적용이 간단해요.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하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그리고 성격별로 하게 되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성격별로 표시해주니까 어느 계정에서 얼마만큼의 현금이 지출될 거다라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성격별이 기능별보다 더 좋다. 알았죠? 두 번째, 기능별입니다. 기능별 분류는요, 성격별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유사한 기능을 묶어놓은 겁니다. 유사한 기능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을 기능별로 집계한 거, 유사 항목을 더 집계한 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집계한 거야.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비용, 막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등등등 다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누구냐? 얘는 물류비야. 얘는 관리비야. 이해갔어요? 그럼 물류비에 속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기 들어가. 관리비에 속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기능별이라 그래요. 이해갔어요? 자, 우리 기능별로 했을 때는요, 매출원가는 다른 비용과는 분리 공시를 해야 돼요. 매출원가라는 비용만큼은 다른 거랑은 분리해서 해줘야 돼. 별도로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별 분류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해. 여기 있잖아. 매출원가법. 알았어요? 매출원가법이야. 근데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성격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성격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날 수 없는 항목은 그러면 매출원가라고.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에만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배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자의적이다 이 얘기는 누가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리야. 여기 봐봐 잠깐만. 자, 여러분들 급여 그러면 이 급여는 물류비에 속할까? 관리비에 속할까?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급여는 관리비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급여는. 그죠? 근데 이 급여가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 들어가는 급여는 물류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물류를 운반하는 기사 월급, 그러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분류하느냐에 따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적이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 몰라? 정보 이용자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꼭 성격별로 재배분을 해줘야 돼. 이 안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다, 여기 누구누구 들어가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보세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성격별이 더 좋아요? 기능별이 더 좋아요? 그렇죠. 기능별이 좋지요. 왜요? 기능별로 제공을 받으면 기능에 대한 내용도 알고 또 성격에 대한 내용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격별로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성격별은 성격만 받지 기능에 대한 내용은 안 주잖아. 기능에 대한 것은 재배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은 기능별로 배분받는 것이 더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기업마다 비용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고요? 회계 정책을 선택해서 하는 거지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물론 성격별보다 기능별이 더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용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성격별로 또는 기능별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알았습니까? 자, 우리 기능별로 할 때는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기능별 분류 방법은 매출원가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비용, 물류비용,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각각 분류한다고. 알았죠? 이렇게 분류하는 걸 기능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얘기한다면 이래요. 성격별로 분류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기능별로 재배분 안 한다. 기능별로 분류하게 되면 성격별로 재배분한다. 매출원가는 별도로 공시한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법인세, 이연 법인세, 부채와 자본입니다. 우리 이연 법인세, 여기 이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연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법인세는 당기분 법인세는 뭐라고 부르느냐? 단기에 납부할 법인세. 예? 다시 뭐라고요? 이번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이거는 그냥 법인세 비용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세 비용. 이 법인세 비용은 현행 세율을 적용해.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 자,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요. 뭐라고? 현행 세율. 무슨 세율? 현행 세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 연도에 적용해야 될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현행 세율. 자, 그러면 차기분 법인세를 뭐라 하냐? 차기분은 이번에 납부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낸다는 얘기 아니야? 내년 또는 내후년에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연 법인세예요. 그게 단기분 부담이 아니라 단기분 납부할 게 아니라 차기에 납부가 될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 그래. 이해갔어요? 그러면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단기에 납부할 거야? 내년 내후년에 납부할 거야? 차기에 납부할 거지? 그게 얘는 단기 세율을 적용하면 안 돼. 단기 세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돼? 납부하는 시점에서의 세율을 적용해야 돼. 이해갔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이 2001년이야. 여기가 2002년이고 2003년이라고요. 근데 법인세가 여기에서 납부할 거야. 그러면 세율은 이 시점에서의 적용 세율을 적용해야 돼. 단기 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뭘 적용해야 된다? 미래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미래 세율을 적용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그 밑에 여러분들은 프린트가 밑으로 나왔어.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감할 차이에다가 미래 세율을 곱하는 거야. 차감할 차이에 뭘 곱한다? 미래 세율을 곱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가산할 차이에다가 미래세율을 곱하는 거야. 됐어요? 가산할 차이에다가 뭐라고요? 미래세율을 곱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차이는 무슨 차이야? 일시적 차이라는 게 있어.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일시적 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잠깐 차이가 나고 1년 지나 2년 지나면 그 차이가 해소되는 거야. 그런 게 일시적 차이야. 알았어요? 됐어요? 일시적 차이는 차감할 차이는 자산이야. 가산할 차이는 부채고. 이거랑 똑같아 지금. 근데 여기서 손금불산입이라는 말은 뭐예요? 손금불산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잠깐 봅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이라 그러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라 하잖아요. 수익에서 이거 설명하려면 자꾸만 이게 길어져 갖고 이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나오지 않는 거 자꾸만 설명한다고. 왜냐면 이거 설명을 알아들어야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에?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기준 회계를 쓰죠. 현금의 입출금은 중요하지 않죠. 에? 근데 세법에서는요. 세금은 세법이잖아요. 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적용한다고. 이해가세요? 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입금이라 그래. 입금. 수익이라는 말을 안 써. 입금에서 비용을 뭐라 그래? 손금. 그럼 입금에서 손금을 빼면 당기순이익을 뭐라고 하느냐? 당기순이익을 이거를 과세소득 또는 과세표준 들어봤죠? 이거를 과세소득 또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손금불산입이라는 얘기는 이거지. 그럼 비용에 산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비용이 줄어들지. 비용이 줄어들면 이 과세소득은 늘지. 입금산입이라는 말은 뭐야? 입금산입은 수익에다 플러스해라 이거지. 그럼 수익에 플러스하면 당기순이익 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지금 세금 많이 내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번 연도 게 아닌데 지금 세금 내라는 거야. 세법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번 연도 세금이 아닌데 그럼 세금을 미리 내게 되지. 미리 납부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자산이 되는 거야. 세금을 미리 내는 거야. 그 대신 다음에 가서는 안 내.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그만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지. 알았어요? 반대로 손금산입은 뭐야? 손금산입은 비용에다 더해라 이거지.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지. 당기순이익은 줄잖아. 입금불산입은 뭐야? 입금 여기다 산입하지 마라 이거지. 불산입. 그럼 수익에서 빼라는 얘기 아니야? 수익에서 빼라는 거죠? 그럼 수익에서 빠지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줄어들지. 그잖아. 수익이 줄어지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잖아. 그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잖아.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 그게 이번에 내지 말고 다음에 내라는 거야. 그게 이게 부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게 부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보세요. 설명하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들 할부 판매 있죠? 할부 매출 있죠? 우리 세법은요. 현금 기준을 더 옹호합니다.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 기준이지만 세법은 발생 기준보다는 현금 기준을 더 옹호해. 왜 그러느냐?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중요해?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해? 빨리 얘기해봐. 세금을 부과하면 뭐하냐? 튀는데 들고 튀는데 돈 없다고 나 배째라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세금을 걷는 데는 어떤 게 중요하냐? 기업이 돈을 갖고 있을 때 걷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현금 기준을 옹호하는 거야. 돈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야. 돈이 있을 때 세금 부과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기업이 할부 판매를 했어요. 할부 판매. 자, 얼마? 5천만 원어치 할부 판매했다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 할부 판매니까 돈 안 받았잖아. 분할해서 받을 거 아니야. 1년에 1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됐어요?
근데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5천만 원 할부 판매에서도 다 수익으로 잡아버려.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이거 다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할부 판매는. 그럼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만큼 늘어나지. 당기순이익이 많아지지. 세금 많이 내야 돼, 덜 내야 돼? 많이 내야 되잖아. 당기순이익이 늘었으니까 많이 내야지. 돈이 있어 없어? 돈은 없잖아.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세법에서 그러는 거야. 너 이거 돈 안 받았으니까 수익 잡지 마. 이게 입금 불산입이야. 이게 입금 불산입이야? 너 입금 잡지 마. 이 얘기야. 그럼 입금 안 잡으면 수익이 줄어들잖아. 그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지? 그럼 세금을 덜 내게 되지. 그죠? 크게 세금을 덜 내니까 다음에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내년에 가서 돈 받으면 그때 내야 돼. 받았을 때. 그때 입금 잡아라 이거야. 지금 잡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에게 기준에서 결산이 끝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뭐해? 세무조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세무조정을 해서 과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납부하는 거 알겠어요? 예, 그게 일시적 차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영구적 차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기서 영구적 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이가 발생했지만 이 차이는 해소가 되지 않는 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영구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이연법인세 계산할 때 영구적 차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계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벌금, 접대비 한도 초과분, 기부금 한도 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접대비하고 기부금은요. 세법에서 인정을 해줘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100% 인정하지는 않아요. 100%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이해갔습니까? 자, 우리 벌금. 이거 벌금은 뭡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영업을 하다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어? 교통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그 딱지가 날라왔잖아. 그러면 교통범칙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럼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면 회사 장부에는 세금 교통법 냈으니까 회사 장부에는 뭐라고 떨어? 비용 납부했다고 떤다고. 뭐 납부했다고 떨어? 비용으로 떨어. 장부에는 교통범칙금도 비용 처리해버린다고.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럼 비용 처리해버리면 당기순이익이 늘어줄어. 줄지? 당기순이익이 줄면 세금을 덜 내게 되지. 그럼 세법에서 그런단 말이야.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벌금 냈는데 나중에 세금에서 혜택 받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그런 거는 손금 불인정. 불산이 또 아니야. 불인정. 손금 뭐라고요? 이런 건 손금 불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계산하는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자, 주요 이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 항목이에요. 유동 항목 아닙니다. 비유동 항목이야. 그리고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에는 이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는 건 이자가 없는 건 평가 안 하는 거야. 이자가 포함된 건 현재 가치 평가하지만 이자가 안 돼 있어.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 안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결산정의사항. 아,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결산정의사항. 자, 우리 결산정의사항은요.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분계도 알아야 되고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요.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결산정리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결산정리사항 그럼 뭐라고 배웠어? 소선미가 대감평가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냐? 소선미만 한다고. 누구만 한다고요? 소선미. 소선미가 누군데요? 소모품, 선급선수, 선급선수, 미지급 미수. 요거만 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제일 먼저 소모품에 관한 정리. 소모품, 사무용품이죠. 자, 우리가 소모품을 정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송호품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처리법. 자산처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구입 당시 자산으로 하는 거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 송호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산 때 가서는 쓴 거를 비용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 시 자산 처리하고 결산 시에는 비용으로 떠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산처리법에서 분계는 구입했을 때는 차변의 송호품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한다고. 근데 결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산 때는 지금 자산으로 해놨잖아. 그럼 이 중에서 쓴 거를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야. 알았어요? 송호품 B. 그래서 차변의 송호품 B. 이게 떨어지는 거야. 송호품 B 80원. 그러니까 100원 중에 내가 100원어치 샀는데 80원어치 썼다는 거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어? 20원 남아있는 건 자산이야. 근데 80원 사용한 건 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송호품 100원 중에 80원을 일로 없애줘야 돼. 대변으로. 대변으로 없애는 거예요. 송호품 80원. 이렇게 분계하는 거야. 이게 자산처리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처리법은 구입 당시에 송호품이라고 분계하고 결산 시에 가서는 그거를 송호품 B로 떨어버리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비용처리법은 어떻게 하느냐? 비용처리법은 구입 시 비용 처리하고 거꾸로 하는 거야. 결산 시에 미사용액 자산을 분계하는 거죠. 구입 시에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에 자산을 분계한다. 미사용액. 그래서 비용처리법에서 구입했을 때는 차변에 뭐라 그래? 송호품 B. 얘는 송호품. 얘는 송호품 B.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그리고 결산에 와서는 어떻게 해? 여기서 이 중에서 20원 남았어 안 남았어? 20원 남아있잖아. 비용 아니잖아. 그럼 이 중에서 20원만큼을 자산으로 쟁여놓는 거야. 쟁여놓는다고. 그러면 차변에 송호품 20원. 그러면 여기 있는 20원만큼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송호품 B 20원 하고 없어지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요거 분계를 여기 잠깐 봐요. 여기 봐. 요거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얼마나치 샀어? 100원어치 샀지. 그죠?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100원 중에 20원이 일로 없어졌잖아. 없어졌지. 그럼 얘하고 얘를 상계시키면 얘 얼마야? 80원이지. 그럼 100원어치 샀는데 그 중에 80원은 사용했고 20원은 남았다는 뜻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일로 없어졌잖아. 80원 없어졌으니까 빼면 얼마 남아? 20원 남지. 그러면 100원어치 샀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20원, 80원은 사용했다. 송호품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게 합쳐지면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송호품은 처음 우리가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모품 B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분계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분계가 달라지는 거지. 차변에 잠깐 이거 우리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분계했다면 결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결산 때는 소모품 B 분계하는 거야. 대변의 소모품. 알았어요? 만약에 차변의 소모품 B라고 분계했다면 어떻게 해요? 결산 때 가서는 차변의 소모품 자산을 분계하는 거야. 대변의 소모품 B 거꾸로.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은 무슨 계정이라고요? 이건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지급한 미리 준 거죠? 미리 지급한 걸 얘기하는 거야. 선급 비용은 미리 지급한 거야. 그래서 선급 비용은 차기의 비용을 단기에 미리 지급한 것. 차기의 비용을 어떻게 했다고? 단기에 미리 지급한 거야. 알았어요? 여기다 요 표시 하나 더 해줘.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미리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비용에서 차감하고 자산으로 증가시키는 거야. 비용을 떨어버리고 자산을 처리해 주는 거야. 됐어요? 선급 비용 했을 때는 자, 차기의 비용을 단기에 미리 지급한 것. 이 경우에는 비용에서 차감하고 자산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일단 자산은 증가해. 선급이니까. 비용은 감소해.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익은 늘어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료라고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보험료. 자, 우리가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다. 비용 처리했다 해봐.
보험료를 비용 처리한 거야. 그럼 지급했을 때 분계는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한다고. 한 달에 얼마씩이야? 한 달에 10원씩이야. 1년은 12개월. 한 달에 10원씩 보험료를 내야 돼. 근데 1년치 그냥 미리 다 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산 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결산 때 가서는 이 보험료 중에서 아직 날짜가 지나지 않은 거, 미경과분. 미경과분을 뭐로? 자산으로 떨어주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선급보험료. 그럼 대변에 얘가 이제 120원 중에서 40원만큼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대변에는 보험료 얼마? 40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처리법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그럼 자산처리법이라는 건 뭐냐? 자산처리법이라는 건 선급비용이라고 분계한다는 거야. 분계를 할 때. 그래서 지급했을 때 분계는 차변에 보험료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선급보험료. 차변에 뭐라고요? 선급보험료. 대변에는 현금. 됐어요? 그리고 결산 때 가서는 이 선급보험료 중에서 이건 미경과된 거잖아. 그러면 경과, 지난 거를 보험료로 떨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80원. 지났잖아. 그럼 대변에는 선급보험료 80원.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은 거야. 이제 무식하게 예를 들 테니까 여기 쳐다보세요. 이거 잠깐만 헷갈려 해.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몇 년분? 1년분.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달에 100원. 한 달에 100원? 그럼 얼마야? 1,200원 지급했다고요. 한 달에 100원이에요? 9월 1일 날 1년분 지급한 거예요. 자, 1년 갑니다. 9, 10, 11, 12,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9월이죠? 그럼 여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 6, 7, 8. 여기 8월 말까지가 되는 거지? 됐어요? 내가 여기다 한 달에 100원씩이라고 써줘야 돼? 원래는 보험료는 연납이야, 월납이야? 연납일 것 같아요, 월납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월납이에요. 물론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월납이에요. 근데 내가 1,200원을 미리 줬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때 이 1,200원 분계를 지급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A시상조 보험료를 차변에 보험료 1,200원, 대변에 현금 1,200원 이렇게 분계했다고.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요거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제 날짜가 지날 때마다 보험료가 되는 거지. 한 달 지나면, 한 달 지났어. 그러면 100원은 보험료가 됐고 1,100원은 아직도 선급보험료지. 미리 준 거지. 또 1년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9, 10, 11, 12. 여기가 12월이지. 그럼 여기가 지금 결산이에요? 여기가 결산 맞아요? 그럼 여기가, 여기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단기죠? 여기는 차기죠. 이해 갔습니까? 단기는 날짜가 지난 거죠? 얼마예요? 400원. 차기는 날짜가 지난 거 안 지난 거야? 아직 안 지났어. 얼마야? 800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험료를 여기서 지급을 했지만 결산 때는 꼭 단기에 속하는 보험료와 차기에 속하는 보험료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결산정리사항이야. 나눠주는 거를 결산정리사항이라고 해. 알았어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보험료고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보험료 아니에요. 얘는요. 얘는 미리 줬잖아요. 아직 날짜도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본 게 안 왔잖아. 그럼 이거는 이름이 선급보험료야. 이해 갔어요? 근데 지금 장부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장부에는 보험료라고 다 돼 있어 버리잖아. 근데 이거를 결산할 때 정리 안 하고 그냥 결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1,200원이라고 기록될 거 아니야. 그럼 단기의 보험료는 1,200원이지. 그럼 내년에 가서 보험료는 있어 없어? 보험료 하나도 안 준 걸로 돼버리잖아.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단기 거하고 차기 걸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이거는 이미 분개가 돼 있지. 보험료는. 보험료는 이미 보험료라고 분개가 돼 있잖아. 그럼 안 돼 있는 놈을 분개하는 거야. 얼마? 800원. 분개해봐. 차변의 선급보험료 얼마? 800원. 그럼 이 1200원 중에 800원만큼 보험료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갔어요? 이게 결산분개란 말이에요. 됐죠? 이분개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됐죠? 됐어요? 근데 봐봐. 다시 봐봐. 앉아. 자, 이게 똑같은 거야. 이때 9월 1일 날 보험료 1200원을 지급했다. 현금으로 분개. 대변에 현금 1200원. 차변에 이때 선급보험료 1200원. 이렇게 분개했다는 거야. 분개할 당시 처음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도 되거든. 꼭 보험료 그러지 않아도 돼. 아, 미리 줬으니까 선급보험료 그럴 수 있잖아. 날짜도 하나도 안 지났는데. 그죠? 근데 날짜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결산을 맞이했다고. 그럼 결산 때 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단기분, 차기분을. 그러면 단기께 몇 개월이야? 차기께 몇 개월이야? 그럼 이거는 보험료고 이건 선급보험료지? 근데 우리가 분개할 때 며칠 뭐로 분개해놨어? 선급보험료라고 분개했으니까 이걸로 분개해놨잖아. 그럼 이걸 분개하지 말고 이때는 이걸 분개하라는 거야. 거꾸로. 자, 지난 걸 분개하는 거야. 그럼 분개하면 어떻게 돼? 보험료 400원. 그럼 대변에 얘가 없어지는 거야. 대변에 선급보험료 4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결산정리분개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분개가 이렇게도 되고 이게 뒤집어도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처음 분개할 때 자산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결산 때 꼭 뭐 하라는 거야? 단기에 속하는 보험료와 차기에 속하는 보험료를 나눠주는 거야. 이걸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한다고.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미지급 부채,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미지급 비용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인데 아직 못 줬다는 거야. 거꾸로. 얘는 돈이 많아서 미리 줘버렸고 얘는 돈이 없어서 아직 못 줬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미지급 비용은 보세요. 미지급 비용은 단기 비용을 아직 지급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급을 못했다. 그럼 재부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일단 단기 비용이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 비용이 증가해야 돼. 됐어요? 그리고 돈을 못 줬으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 부채가 증가하고 단기순이익은 감소하게 돼. 비용이 늘었으니까 단기순이익은 감소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분개는 어떻게 되느냐? 미지급 시 분개는 차변에 자, 임차료. 비용이 발생한 거야. 안 줬지만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이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이걸 임차료라고 한번 해봐. 뭐라고요? 임차료라고 해봐. 임차료라고. 요거 임차료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9월 1일 날 임차료 3개월분. 몇 개월분? 얼마야? 300원.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이해갔어요? 9월 1일 날 지급한 거야?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300원, 대변에 현금 300원 이렇게 분개가 된 거죠? 요거 이해갔어요? 그러면 3개월치 지급했으니까 어디까지 지급을 한 거야?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여기까지 지급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300원이잖아. 요건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건 아직 지급 안 한 거야. 300원밖에 안 줬는데. 요거 이해 갔어요? 근데 결산이 됐다는 거야. 그럼 단기분 임차료가 얼마고 차기분 임차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야지. 차기분 임차료는 얼마야? 빵. 하나도 안 줬잖아. 그럼 단기분 임차료는 300원밖에 안 줬지. 얼마 줘야 되는데? 400원 줘야 되잖아. 400원. 단기 거 요거 100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죠. 그럼 단기의 임차료는 400원 그래야지. 근데 300원밖에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임차료 100원을 더 잡아줘야 돼. 단기에 속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근데 요 100원은 현금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나중에 줘야지. 그게 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분개한다고. 이해 갔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선수 수익, 선수 수익. 여러분들 수익은 뭡니까? 수익은 받는 거죠. 수익은 받는 거예요. 비용은 주는 거고요.
그게 선수니까 뭐예요? 선수니까 미리 받았다는 거죠. 그게 차기의 수익을 단기에 미리 받은 거예요. 자, 차기의 수익을 단기에 미리 받은 것, 요것도 하나 좀 이렇게 줘. 단기에 미리 받은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받았으니까 이건 단기 게 아니잖아. 차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에서 차감해버려야 돼. 수익에서 빼고. 됐어요? 돈 미리 받았으니까 이건 남의 돈이지. 남의 돈이니까 이건 부채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얘는, 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수익이 감소해. 그리고 부채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 수익이 감소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합니다. 일단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 임대료예요.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 자, 첫째, 수치 받았다는 거죠. 임대료를 받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결산시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결산시에 와서는 단기 걸 분류를 해야지. 그러면 차변의 임대료가 없어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선수임대료. 미리 받았다는 거죠. 뭐라고요? 선수임대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선수임대료는 부채가 되는 거야. 임대료가 없어지면서 선수임대료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현금 120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연도의 임대료는 80원이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됐어요? 내년의 임대료는 40원이다. 그러니까 더하면 120원 되지. 근데 이번 거는 날짜가 됐으니까 수익이 됐고 내년 거는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이건 남의 돈이잖아. 그러니까 부채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하고 결산 때하고 분계를 두 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임대료도 마찬가지야. 선수임대료도 부채로 처리할 수가 있어. 뭐로 처리한다고요? 부채로 처리해. 부채는 뭐야? 미리 받았다는 거잖아요. 부채 처리하는 선수 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받았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임대료 이렇게 분계한다고. 뭐라고요? 선수임대료. 그럼 부채로 해놓은 거죠. 그리고 결산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결산 때 와서 날짜가 지난 건 수익으로 환원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선수임대료가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뭐가 돼? 임대료가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쳐다봐요. 똑같아요. 자, 봐요. 10월 1일 날 집세 임대료 1년분 1,200원. 한 달에 100원씩이라고 해. 1,200원을 받았다고. 1년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월 1일 날. 한 달에 얼마씩? 100원씩. 한 달에 100원씩이면 매달마다 100원씩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 7, 8, 9. 9월 달까지. 한 달에 얼마씩이야? 한 달에 100원씩, 100원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매달마다 100원씩 받아야 돼. 근데 매달 100원씩 받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 계약자하고 상의 끝에 그냥 1년치를 다 받아놓은 거야. 한꺼번에. 알았어요? 한 달 지나면 100원은 수익 된 거죠. 내 돈 된 거야? 나머지는 아직도 내 돈 아니야. 돈은 내가 받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야. 또 1년 지나면 또 100원이 내 돈 된 거야. 이제 이해갔어요? 나머지는 내 돈 아니야. 세입자가 미리 준 거니까 걔 돈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가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월 달까지 미리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결산은 어디가 결산이야? 12월 여기가 결산이잖아. 맞아요? 결산이 되면 단기에 속하는 부분과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나눠줘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럼 단기에 속하는 부분은 몇 개월이야? 300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은 몇 개월이야? 9개월, 900원. 그래서 더하니까 1200원 됐다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해갔어요? 그럼 이때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분계는 여기서 분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거는
자, 임대료 1,2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분개해봐. 차변에 현금 1,200원, 대변에 임대료 1,200원 이렇게 분개했다고. 임대료라고 했다고.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럼 날짜가 지난 요 300원은 임대료야. 단기 거니까. 차기에 속하는 것은 얘는 차기 거니까 선수 임대료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료 300원은 분개했지? 임대료라고 해놨잖아. 그럼 얘는 분개된 거 아니야? 그럼 분개 안 된 게 얘지? 얘를 분개하는 거라고. 분개는 900원이야? 차변에 임대료 900원, 대변에는 선수 임대료 이렇게 분개한다. 이 분개가 결산 분개란 말이죠.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분개를 할 때 A상 쪽 분개할 때 차변에 현금 1,200원 그리고 임대료를 선수 임대료라고 분개했다고. 부채로 인식했다고. 그럼 여기가 선수 임대료 1,200원 이렇게 분개가 됐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럼 이때 결산 때 분개는 얘를 분개해야지. 얘를 분개하면 안 된다고. 선수 임대료 그랬으니까 분개하면 얘 임대료 분개해야지. 대변에 임대료 얼마? 300원. 차변에는 선수 임대료 300원 이렇게 분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미수 수익.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은 자산이야. 이거는 미수니까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수익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야. 날짜는 됐는데 못 받았다. 다시 말하면 단기에 받아야 할 수익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도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은 해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받지 못한 것.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자산은 증가해. 미수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수익이 증가해.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미수 시에는 차변에 미수 임대료,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분개한다고요. 이 분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쳐다봐야 돼요. 자, 임대료를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받아? 한 달에 얼마씩 받아야 돼? 100원씩 받는 거야. 얼마씩 받는다고요? 100원씩. 근데 10월 1일 날 두 달치를 받았어. 그럼 얼마야? 차변에 현금 200원, 대변에 임대료 2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달치 받았으니까 어디까지 받은 거야? 요거랑 요거 받은 거지. 근데 얘는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결산이 됐지. 그럼 결산 때에는 단기분은 몇 개월분이야? 3개월분을 계산했는데 두 달치밖에 안 했잖아. 그럼 요게 미수가 되는 거야. 요걸 미수라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분개하면 어떻게 돼? 대변의 임대료는 100원을 잡는 거야. 근데 돈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이게 미수 임대료가 되는 거야. 100원 이렇게 미수 임대료 자산이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요 소선미는 분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계정을 그려서 금액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정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 외워야 돼. 이거 오늘 중으로 외워야 돼. 달달달달 외우세요. 예?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 보세요. 비용이 나오잖아. 비용. 수익과 비용이 있죠? 비용이 나오면 비금손 그러고요. 수익이 나오면 수손금 그러세요. 비금손 수손금. 아셨어요? 예? 그럼 요거 비는 뭐야? 비용은 비는 비용이란 뜻이고 금은 현금이란 뜻이고 손은 손익이라는 뜻이야. 비금손. 이거 수는 뭐야 그럼? 수익이란 말이고 손은 손익이란 뜻이고 금은 현금이란 뜻이야. 알았어요? 비금손 수손금.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됐어요? 비용 계정이 이렇게 생겨요. 차변 대변이지. 예, 차변에 선급선수가 들어가.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세요. 비금손. 아셨죠? 항상 계정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계정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비용 계정이면 여기가 금손. 아셨죠? 비금손이야. 이거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기 위에 남는 거 있죠? 위에 남는 건 무조건 선미를 쓰세요. 뭐라고 쓴다고요? 선미. 여기도 선미, 여기도 선미. 양쪽에 선미를 쓰는 거야.
이거 기초기말이거든요. 선미야. 그럼 비용은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은 선급과 미지급을 써. 급을 써, 급. 그럼 여기는 건 선급이고 이거는 미지급이야. 알았어요? 이게 미지급이야. 됐죠? 그럼 선급은 자산이지. 선급은 자산이니까 차변 쪽이 기초고 대변 쪽이 기말이야. 됐어요? 근데 미지급은 부채지. 부채니까 대변이 기초고 차변이 기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선미, 비금손, 그리고 선미, 양쪽을 선미를 쓰라고. 소선미니까 선미. 그래서 비용은 선급과 미지급이라고 써. 선급은 자산, 미지급은 부채. 그래서 선급은 차변의 기초, 대변의 기말. 미지급은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 차변의 기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수익계정이다. 자, 수익계정이야. 그럼 수익계정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계정도 똑같아. 자, 수손금 밑에는 비금손 수손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써요? 선미. 양쪽에 다 선미 쓰는 거야. 선미. 됐어요? 그러면 수익은 받는 거니까 수를 쓰는 거야. 받을 숫자. 그래서 수익은 선수와 미수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선수는 부채야. 미수는 자산이고. 그러니까 미수는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이 대변이야. 근데 선수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야. 요 기초기말 쓰는 거 헷갈려 해. 수손금, 비금손 이거는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려놓고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봐요. 선급 땡땡땡. 여기 꼴랑지 있지? 선급 땡땡땡. 여기 땡땡땡이라는 건 뭐야?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선급 잡비 이런 얘기야. 미수 땡땡땡. 얘네 둘은 자산이야. 그러니까 선급과 미수는 뭐라고요? 자산이야. 그러니까 기초는 차변이고 기말은 대변인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야. 선수 부채고 미지급이란 말 들어가면 다 부채라고요. 알았죠? 선수 이자 부채야. 선수 임대료 부채. 선수 수수료 부채. 미지급 운반비 부채. 그런 말 들어가면 다 부채야. 예, 그러면 얘는 부채는 기초를 대변에 쓰고 기말을 차변에 쓴다.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이게 보험료 계정이다. 무슨 계정이라고요? 보험료 계정이다 하는 거야. 그럼 보험료 계정이면 비용이지. 그럼 비금손이야. 비금손. 여기가 현금, 여기가 손익이야. 이건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현금은 뭐냐? 이거 현금 흐름이야. 현금 흐름. 이거 손익은 손익계산서 손익이야. 손익계산서 보험료 비용이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다 뭘 써? 선미. 그럼 비용이지. 그럼 비용이니까 선급, 미지급. 비용일 때는 급자를 쓰는 거야. 급. 수익일 때는 숫자 쓰고. 미지급. 됐어요? 그러면 선급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기초고 대변이 기말이야. 미지급은 부채지. 부채니까 대변이 기초고 차변이 기말이야.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이건 다 외워지니까. 아셨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한 문제만 풀고 그리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자, 어디 볼 거냐면요. 교재 504쪽. 504쪽이야. 자, 504쪽에 문제 19번을 잠깐 볼게요. 문제 19번이죠? 그러면 이제 계정을 그려 이렇게. 먼저 T자를 그려서 이렇게. T자를 그렸습니까? 예,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19번 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 2001년 초니까 기초지. 기초, 미지급 임차료 계정 잔액은 1,500원이었다. 좀 이따 쓰고 그 다음에 2001년 수정 후 시산표 상에 임차료는 비용이잖아.
그럼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비금손 그래야지. 이게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금손. 여기가 뭐야? 현금. 여기가 손익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 무조건 못 써. 차변의 선미, 대변의 선미 이거 쓰라고 무조건. 선미를 쓰라고. 알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선미는 뭐야? 선급 미지급이라고. 비용이니까. 그러면 선급 미지급. 여기도 선급 미지급 이렇게 되는 거야. 금액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야. 선미 쓰고 됐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국은 2001년 초니까 기초지. 미지급 계정이 얼마였대? 1,500원. 미지급 기초가 여기지. 여기가 기초지. 여기가 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얼마 있다는 거야? 여기가 1,500원 있다는 거야. 기초는. 됐어요? 그리고 2001년 말 수정후 시산표 상의 임차료 관련 계정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임차료와 관련해서 2001년 지급한 현금 얘는 얼마냐 이 소리잖아. 현금은 얼마냐 이거야. 그럼 이제 박스 봐요. 박스 보면 임차료라고 나왔나요? 그럼 임차료 가려고 써요. 거기다 비용. 임차료는 비용이야. 그러면 선급 임차료 이건 자산이야. 됐어요? 그럼 비용은 이게 비용 아니야. 손익계산서 비용. 그러니까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얼마? 여기가 12,000원이야. 비용이니까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선급이지. 그러면 선급은 여기다 써야 될 거냐. 여기. 선급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기초고 얘는 기말이란 말이에요. 얘는 기초 얘는 기말이지. 자산이니까.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기초야 기말이야. 이건 기말이라고. 어떻게 알아 기말인지? 2001년 말이라 그랬잖아요. 2001년 말 수정 후 시산표니까 기말이라고. 얼마요? 300원. 여기가 300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없는 거예요. 이때 얘는 없고 얘도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만 있으니까 더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얼마야? 13,800원. 13,8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3,800원입니다. 됐어요? 자, 20번 하나 더 해봅시다. 20번 하나 더 합시다. 자, 일단 먼저 계정을 그리세요. (20번) 계정 그렸어요? 자, 이게 이제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2001년 말 재무상태표에 선수이자라고 나왔잖아. 그럼 선수가 들어갔잖아. 수. 그럼 이건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이야? 그러면 수익이면 어떻게 해야 돼? 수익 계정이면 수, 손, 금. 그럼 여기가 차변이 손익이고 대변이 현금이야. 그죠? 그리고 위에는 뭘 써요? 위에는 선미. 양쪽 다 선미 썼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선미는 뭐야? 선수, 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선수, 미수, 선수, 미수 이렇게 된다고. 선수, 미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선수는 부채지. 선수는 부채지. 그러니까 대변이 기초고 차변이 기말이야. 선수는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이야. 그럼 미수는 자산이지. 자산이니까 차변이 기초고 대변이 기말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기초 기말을 이렇게 써놓고. 자, 읽어볼게요. 20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선수이자는 1,000원. 그럼 2001년 말은 지금이 2002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2001년 말은 2001년 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야. 그러면 선수이자의 기초는 얼마야? 1,000원. 그럼 선수이자 기초 여기 들어가는 거야. 선수이자 기초는 1,000원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미수이자 잔액은 없다 그랬잖아. 그럼 미수이자 기초는 없다는 거야. 얘는 없다는 거 아니야. 선수이자 기초는 1,000원이고 미수이자 기초는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2002년 말 그랬잖아. 2002년 말이니까 이게 기말이지. 말 재무 제표 항목은 다음과 같을 때 2002년도 이자 현금 수령액은 얼마인가? 이거. 이 금액은 얼마냐 이 소리야. 현금 수령액. 현금은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박스 봐요 이제. 박스 보면 이자 선수이자 나왔나요?
선수이자는 부채. 써요. 거기다가 미수이자는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거지. 수익은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거잖아.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야. 그럼 여기가 8,000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미수이자는 어디다 써야 돼? 미수이자는 기초야 기말이야? 기말이지. 그 박스에 있는 건 다 기말이야. 그 여기 얼마? 2,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선수이자는 미수이자는 2,000원이고 선수이자는 없다 그랬죠? 그럼 선수이자 없으니까 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말은 없는 거죠? 끝. 그러면 차변합계는 8,000원인데 대변합계는 3,000원이니까 현금은 얼마가 돼? 5,000원이 되는 거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빼면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